여왕이 집 53회입니다. 세리가 경합에 져서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걸 막기 위해 고모가 팔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고모는 도윤맘을 찾아가서 강재인의 실체를 폭로하는 방법을 썼던 거죠. 도윤 어머니, 강재인이 누군지나 아세요? 바로 당신 딸 죽인 최자영의 친딸이에요. 도윤맘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재인에게 우리 집에서 당장 썩 꺼져달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라고 옷장 속의 옷들을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성아, 도윤아, 재인씨 너네 회사에서 당장 내쫓아. 원수한테 월급 주면서 같이 일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요. 고모는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란 거죠. 고모 작전이 제대로 들어맞아 버렸네요. 하지만 오성과 도윤은 최자영이 범인이 아닌 것 같으니 제발 재인에게 나쁜 감정 갖지 말아달라고 도윤맘에게 해명하고 나섰어요. 도희 죽인 범인은 최자영이 아니라 황기찬이 맞아요. 아직 증거는 못 찾았지만 도희 죽은 날 마지막으로 황기찬이 도희를 만났잖아요. 게다가 도희는 황기찬의 커프스 단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황기찬이 분명 도희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아무리 자세히 봐도 최자영이 도희를 죽을 정도로 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쳐서는 분명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윤맘은 이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닥쳐. 이 여자 안 내보내면 내가 집을 나갈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보람이가 울면서 매달리네요. 할머니, 재인 아줌마는 착한 아줌마예요. 책도 재미있게 읽어주고 날 안아주면 꼭 엄마가 안아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난 이젠 재인 아줌마 없으면 못 살아요. 재인 아줌마 나가면 나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울고불며 할머니에게 매달리니 이런 보람이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까지 재인이를 내보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고모는 재인이가 분명 도윤맘 때문에 DH홀딩스에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멀쩡히 회사에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재인을 쫓아내려는 고모의 계략임을 눈치챈 오성은 고모와 기찬에게 더욱 압력을 가했어요. 아니, 도대체 강세리는 언제 퇴사시킬 겁니까?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면 투자금 당장 회수할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세리를 사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숙자는 당장 모든 집안일을 세리에게 떠넘겼어요. 하루 종일 가사노동하느라 허리도 못 펴는 세리. 하지만 반찬이 맛없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러면서 세리를 구박합니다. 세리는 기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분가하자고 했지만 기찬은 오히려 세리를 나무라며 신경질만 냅니다. 기찬은 회사 일도 무능하고 집안일도 무능한 세리에게 점점 더 정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급기야 재인과 이별한 걸 무척 후회하기에 이르렀어요. 도대체 내가 눈이 삐었던 거야? 재인은 회사 일도 세리보다 월등히 잘하는 데다가 거짓말도 안 하고 나에게는 헌신적이었었지. 뭐든 버릴 데 없는 최고의 아내였는데 내가 미쳤지. 그러니 세리가 더더욱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화상을 내 눈앞에서 어떻게 치워버리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사는 세리 전 남편이 아들 지호가 보고 싶다면서 세리네 집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호가 내 아들 아니고 딴 놈 아들이었어?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진 기찬은 더 이상은 세리랑 한 집안에서 숨도 쉬기 싫었어요. 기찬은 세리를 제거하기 위해 과거에 재인에게 썼던 방법으로 세리에게 몸에 좋은 영양제라고 꼬박꼬박 신경안정제 먹인 후에 노숙자랑 짜고 세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폐쇄 정신병동에 가두어버리고 맙니다. 지호는 미국의 지호 아빠 불러서 데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기찬은 오늘도 또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아이고 배야, 요즘 기찬은 위에 통증을 느끼는 날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병원에 갈까 생각하다가도 이게 다 회사 일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이런 거겠지 이러면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위암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나중에 말기암으로 죽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의살인범으로 재판을 받고 옥중 생활을 하다가 말기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지만 좋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옥중에서 온갖 통증에 시달리면서 지옥 체험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기찬의 운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고모가 승우를 아들로 입적하려고 서류를 챙겨왔어요. 혼외자 키우면서 최자영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미래의 YL그룹 회장의 친엄마 자리 안 놓치겠다고 승우를 뺏어가려 하고 있네요. 최자영이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자 고모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악을 씁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평생 동안 최자영 가슴에 비수를 꽂아놓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제 와서 승우가 필요하다고 뺏어가려고 하고 있네요. 어디 그뿐인가요? 내 자식 승우에게 최자영이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상처를 줬다고 올케를 비난만 하고 있네요. 최자영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당장 화장실에 가서 변기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고모 얼굴에 끼얹었어야죠. 어디 그뿐인가요? 고모 머리채도 잡아 흔들어주고 뺨도 철썩철썩 화가 다 풀릴 때까지 갈겨주고 발길질로 고모 정갱이도 걷어차서 바닥에 쓰러뜨려버리고 위에서 꼼짝 못하게 손등을 발로 세게 밟아줬어야죠. 그래야 최자영의 한맺힌 삶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최자영이 고모에게 많이 참아주고 있네요. 하지만 고모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사 반대를 해버리는 게 그나마 최자영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가 되는 거죠. 제인아, 앞으로 난 고모가 원하는 건 무조건 반대부터 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리고 사실 승우를 내 호적에 그대로 넣어두고 있으면 제인이 내가 가장 덕을 보는 거야. 내 호적에 들어있는 한 승우는 영원히 내 동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착한 승우가 회장 자리도 제인이 너에게 양보해줄지도 모르거든. 승우가 금두꺼비네? 금두꺼비를 왜 뺏기겠어? 하지만 제인은 이런 엄마가 무척 못마땅합니다. 남이라면 당장 절교해버리고 상대도 하기 싫은 엄마였어요. 딸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도 야바위꾼 같은 것들이어서 제인은 너무도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철부지 엄마 때문에 한숨만 나오는 제인이지만 곧 엄마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될 테니 너무도 안타까워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도윤맘은 최자영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인이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도윤맘은 속마음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최자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내 딸이 죽고 내 딸처럼 착한 여자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 글쎄 그 여자가 내 딸 죽인 범인의 딸이었던 거예요. 최자영은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도 똑같아서 놀라는데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열려진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 글쎄 딸 제인의 옷가지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제인이가 여기 살고 있었구나. 최자영은 제인에게 당장 그 집에서 나와서 딴 데로 가라고 말합니다. 제인은 자신도 그러고 싶지만 보람이가 너무도 자신을 의지하고 껌딱지처럼 매달리며 자신을 엄마 대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보람이를 위해서 이 집을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엄마의 지시를 단호하게 자르고 거절을 해버릴 것입니다.